세계에서 가장 먼 나라, 시차도 12시간 차이, 계절도 정반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요즘 이곳은 거의 매일 30도를 왔다 갔다 하는 한창 여름이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1, 2월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로컬 분들은 휴가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본가를 방문하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라서 이 도시가 조금 이렇게 반쯤 텅 빈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원래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료한 듯 하면서도 이렇게 나른한 여유로움이 있는 이 시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돼서 그런지 이곳은 항상 해가 바뀌어도 뭔가 막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 지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피로를 푸는 시간 또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좀 재충전하는 시간, 좀 그런 그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아직 이렇게 도시가 좀 막 살아난 듯한 느낌. 새해가 됐으니까 막 조금 이렇게 더 분주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한 3월쯤 돼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 도시가 이렇게 막 좀 살아나는 느낌? 오늘은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면서 한 달 아파트 렌트비를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관리비 또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최근 아르헨티나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르헨티나 또는 이 남미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도대체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디테일한 생활비와 함께 물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레콜레타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혹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혹시 와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유명한 레콜레타 묘지가 있는 그 부촌 레콜레타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멀지는 않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정확히 말하면 그 알마그로라는 지역과 접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촌의 레콜레타보다는 조금 저렴한 레콜레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구할 때 중점을 둔 세 가지가 있어요. 저같이 외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걸 치안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 어디를 가던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위치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누구나 그런 지역을 선호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교류가 좀 많은 곳, 문화 활동이 많은 곳을 조금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적정한 곳이 어딜까 보니까 레콜레타가 가장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월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국 평수로 따졌을 때 대략 20평대 후반 정도 되고요. 방이 크진 않지만 두 개, 그 다음에 화장실도 두 개, 그리고 거실에 그 테라스도 있습니다. 이 테라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월세에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곳 로컬 사람들이 계약하는 그 부동산과 계약을 한 장기 계약 그 아파트입니다. 가구 아무것도 없고요. 그 몸만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이고요. 얼마를 내느냐? 달러로 월 600달러를 지불을 합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로 2024년 5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집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관계자분과 그 집주인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음, 페소로 월세를 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달러로 월세를 내면은 그 계약 기간 2년 동안 이 월세 600달러를 금액을 고정을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월세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고 계속 달러로 내야 된다는 게 조금 괜찮을까라고 이제 좀 망설였는데 2년 동안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이 금액이 그대로 고정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너한테 손해보는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결국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저는 현재 달러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월세가 계약 2년 기간 동안 고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냐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이 임대차 보호법은 뭐냐면 임대료 인상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그리고 인상률을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임대계약 지수에 따라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이상은 올릴 수 없게 그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그 월세를 뭐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릴 수 없었고 그리고 올리는 주기도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세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되게 매력적인 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인 밀레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이 임대차 보호법을 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집주인들이 매물로 내놓질 않는 거예요. 렌트를 할 아파트들을.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거나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애를 먹었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사를 가야 하고 집을 구하는 분들이 몇 개월 동안 집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거의 뭐 계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집을 구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 임대차 보호법이 폐지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어떠냐? 거의 3개월, 6개월마다 월세가 오릅니다. 물론 이 월세가 그 IPC라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그 이제 월세 인상률을 책정을 하기로 이제 한다곤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리고 3개월마다 월세가 오른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얼마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서 그 월세를 고정을 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거는 당연히 언젠가는 나에게 이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2024년 5월의 제가 내고 있는 600달러의 가치와 지금 현재 2025년 1월의 600달러의 가치는 다릅니다. 당연히 물가 때문에 600달러의 가치는 지금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더 결국에는 만약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월세를 올린다고 했으면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지금 제가 그때 냈던 것보다는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600달러의 가치는 그때 600달러보다 진짜 한 400달러의 가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몇 층의 아파트인지 그다음에 몇 세대가 사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수도 10층 미만의 낮은 아파트고 그 한 층당
세 가구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구 수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좀 관리비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떠한 어메니티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관리비 차이도 정말 많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사도 파티를 할 수 있는 파리샤가 갖춰져 있는 그 공동 그런 구역이 있는지, 장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이 있는지, 헬스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관리비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아파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주차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경비 시스템도 없고요. 물론 그 관리인분이 계시긴 하는데 24시간 경비를 보시는 분은 아니고요. 그냥 아파트의 전반적인 일을 보시는 관리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왜 이렇게 관리비가 비싸지? 제가 최근에 낸 금액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최근에 낸 관리비가 페소로는 20만 6,550 페소를 냈고요. 달러로는 약 170달러, 한화로는 대략 2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리비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내는 관리비는 보통 1인 가정에 사는 원룸 스튜디오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내는 편이고요. 또 조금 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어메니티를 갖추고 있고 조금 더 좋은 동네로 가게 되면은 거의 저희 집 한 달 월세에 준하는 관리비를 내는 곳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관리비는 어쨌든 이 정도 내고 있다는 거, 최근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기비는 33,000페소를 냈어요. 이게 약 28달러 정도고요. 대략 하나로 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더위를 그렇게 타지 않아요. 그리고 더위를 잘 이겨내는 편이라서 저는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선풍기만 사용을 하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대신 제가 추위를 못 참아서 겨울에는 난방, 전기장판부터 시작해서 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지금 낸 비용의 거의 3배, 4배까지도 낸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대략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현재 아르헨티나의 물가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생활비를 제가 좀 메모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물가와 함께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주 그냥 좀 대략적인 생활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식비와 생필품 위주로만 좀 계산을 해봤고요. 정확하게 제가 그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라서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주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대략 150에서 200달러 정도, 달러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쇼핑이나 여행, 그런 외식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본 생활비. 정말 먹는 거, 그 다음에 생필품 사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키우는데 필요한 그 화장실 모래와 그 사료를 사는 거, 요 정도에서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150에서 200달러 정도 쓰는 것 같고요. 한 달이면 대략 한 800달러 정도요. 이거보다 당연히 더 많이 쓰면 썼지 적게 쓰진 않습니다. 한 1000달러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약에 조금 생각지 않게 외식이 평소보다 조금 더 있었다, 또는 뭐 가까운데 여행을 갔다, 아니면은 뭐 옷을 샀다, 아니면은 뭐
다른 쇼핑 품목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주 기초 생활비를 저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월세와 관리비, 그 다음에 공과금이 대략 $900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 생활비가 $1000 정도. 그러면 총 대략 한 $2000가 진짜 아주 기초 생활비로 저한테는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인 밀레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한 대략 1년 전이죠. 많은 여행 유튜버 분들께서 아르헨티나는 지금 너무 매력적인 물가이고 장기 거주하기 너무 좋고 막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제가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이었어요. 굉장히 달러를 갖고 오는 여행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물가가 아주 저렴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1년 전부터 최근까지 아주 계속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그 인플레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살고 있는 저와 그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일본과 한국보다는 비싸진 걸로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 뉴욕이나 유럽만큼 비싸다. 또는 어떤 것들은 뉴욕이나 유럽보다 비싸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반적인 그 물가가 1년 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매일 생활하면서 느끼는 체감이 진짜 매일매일 놀래요. 뭐 가끔 뭐 차를 마시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물건을 사러 간다든가 뭐 외식을 한다던가 그러면 정말 매번 놀라는 게 일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까, 비용이 들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몰라서 제가 제 경우를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혹시 앞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해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